헌옷인 건가요? 예, 여기 있는 게 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맨날 보니까 모르는데 이렇게 처음 보시다 그러면 엄청 양이 많다 그래요. 이 사업은 한 5천 정도 있으면 그래도 할 수 있다. 오후 지금 시간이 3시? 보통 이 시간이면 일가가 끝나요. 물론 조금 더 바쁠 땐 늦게까지 할 때도 있는데 일 끝나고 나서 좀 여유 시간이 좀 많으신 편이시네요. 이 직업이 그게 장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헌옷 방문 수거를 하면서 조그만 헌옷 집화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옷 가지러 가기로 했는데 예, 오셔요. 예, 금방 가겠습니다. 네. 지금 가정집을 그럼 가는 거죠? 예, 그럼요. 가정집인데 헌옷이 많이 나오나요? 많이 나온 집은 많이 나와요. 뭐 100kg, 200kg씩도 나오고 손님들은 헌옷을 버리러 나가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수거를 해드리면 편하게 치우기도 하고 또 커피값 정도 생기니까 많이들 불러주시더라고요. 가정집에서 100kg가 나오나요? 그럼요. 더 나은 집도 있어요. 현장에서 바로 키로수를 재시는 건가요? 예, 현장에 가서 비닐에 옷을 담고 바로 키로수 재고 현금으로 드리고 오고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 헌옷을 고물상에 들고 가서 팔면 팔 수 있거든요. 그 금액을 제가 드리고 사오는 거예요. 같이 갈 곳은 몇 군데 정도가 있어요? 지금 제가 한 12군데 정도 돌았고요. 지금 남은 곳은 2군데 정도 남았어요. 12군데면 몇 시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한 오전 9시 정도에 출발을 해요. 근데 보통 요즘에는 한 15집에서 20집 정도 돕니다. 제일 바쁠 때예요. 봄하고 가을. 그때가 뭐 이사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이사도 많고 이제 날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정리를 많이 하시니까 제일 바쁘더라고요. 사모님 오늘은 양이 적으셔서 오늘은 3,000원이에요? 네, 괜찮아요. 사모님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하시는 순서가 대략 어떻게 되시는 걸까요? 그러면? 일단은 예약을 받아서 아침부터 저는 수거를 다니고요. 그 다음에 수거를 다 하고 끝내놓으면 그 물건들을 창고로 갖다 놔요. 그럼 창고로 갖다 놔서 거기서 이제 선별을 해서 각종 물건들을 납품하는 거죠. 납품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가져가는 또 업체가 따로 있나요? 예, 그럼요. 거의 대부분 그 못 사는 나라로 가서 다시 쓰이는 거예요. 다니실 때는 그럼 혼자서 다니시나요? 예, 다닐 때는 혼자 다녀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안 나와요. 요새 인건비가 엄청 올랐잖아요. 네. 인건비 안 나와요. 혼자 다녀도 내 인건비도 안 나와, 어떨 때는. 아침부터 그러면 대략 15집이라고 하면은 몇 시에 나와서 몇 시까지 계시는 거예요? 보통 9시에 나와서 한 2, 3시까지 해요. 수거를 하는 게 2, 3시? 예, 수거를 하는 게 그렇게 빨리빨리 해요. 점심도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럼 바로 그 집화하는 곳으로 가시는 거죠? 예, 창고로 가서 물건을 내리죠. 제가 창고에서 저는 대략적인 분류 작업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 와이프랑 어머니가 도와주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가족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럼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시대는 사업을 크게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이렇게 가족끼리 알짜로 하는 사업이 전 더 좋다고 생각해요. 요즘같이 힘든 시대에는 인건비도 무시 못하고 또 사람을 같이 이렇게 고용해서 쓰다 보면 마음도 안 맞을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는 가족끼리 하면 좋은 사업이다, 이 사업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족들이랑 같이 꾸리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제가 20대 때 한 5년 정도 하고 지금 한 6년 차 정도 됐거든요. 한 10년이 좀 넘었네요. 제가 이 일을 10년 좀 넘게 했다 했잖아요. 근데 10년 전에는 이 업이 진짜 생소한 업이었고 그때 20대였는데 이 일을 하던 젊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먹고 살기 힘들기도 해서 그런지 젊은 사람들도 많이 뛰어들더라고요. 보기엔 되게 쉬워 보일 수 있어도 노하우가 없으면 되게 힘든 직업이에요, 이 직업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그때는 아셨나요? 그때 당시에 제 친구가 다른 회사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을 때 저도 그 회사로 들어갔어요. 수거하는 일? 예, 헌옷 수거하는 그 업체에 들어갔는데 나한테 좀 불이익을 줘서 제가 거기서 뛰쳐나와서 다른 데 업체에다가 돈을 내고 배웠어요, 이 직업을. 지금도 그때 그 업체는 있나요? 지금 그 업체는 없어졌어요.
없었어요. 속으로 약간 좋기도 하시겠죠? 아니요, 그렇진 않고 뭐 좋진 않은데 좀 그래도 그 업체가 좀 큰 편이라서 좀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근데 사실 이 업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직업은 아니다 보니까 금방 생겼다 금방 문 닫았다 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해요. 돈은 조금 들지만 한 5천만 원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5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요새 5천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사업은 한 5천 정도 있으면 그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 이렇게 집 앞에다가 내놓으면 이렇게 가져가기도 하는 거예요? 예, 그럼요. 요즘에 그 바쁘신 분들은 이렇게들 많이 해요. 여기도 두 봉지인가요? 예, 양이 적네요. 아, 그 고객분한테 얼마나 나왔는지 보내드리기 위해. 네, 고객분한테 몇 킬로 나왔는지 아, 요것도 같이 수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치워달라 그래서 네, 치워드리는 거예요. 가시죠. 배달하시는 분들 중에도 배달을 하는 김에 뭐 쓰레기 버려주세요 뭐 이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예, 이제 대표님도 어떻게 보면 집을 찾아가는 일이다 보니까 예. 집 앞에 쓰레기 내놨는데 쓰레기 좀 같이 버려주세요 뭐 이런 분들도 있겠어요? 아, 그런 분들 있죠. 음식물 쓰레기도 좀 버려달라 그러고. 근데 제가 직업이 그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정중하게 부탁을 하면 들어드릴 수도 있어요. 몸이 안 좋으신 어르신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야, 그냥 이거도 헌옷 가져가면서 그냥 밑에다 내려놔 버려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조심 좀 상하죠. 그래도 또 해주시기는 하시죠? 안 해요. 아, 안 하세요? 네, 안 해요. 네, 그 좀 기분 좋게 말씀하시면 좀 해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이제 안 해요, 그런 거는. 아, 그래도 그 고객인데 이러면 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쓰레기 봉투를 아파트 그 재활용장에 우리 같은 사람이 갖고 나가잖아요. 그 외부인이 와서 버리는 줄 알고 관리실에서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못해드리는 것도 있고, 부득이하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부탁하면 상황 설명해드리고 그렇게 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오늘 수거는 다 끝나신 거죠? 예, 수거는 다 끝날 거예요. 이제 창고로 갈 거예요. 100kg 정도도 나온다고 그랬는데 예. 100kg면은 몇 봉지가 나오는 거예요? 규격으로 말씀드리면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지 한 4개, 5개 정도. 원래 옷이 엄청 많으신 분들이네 그러면. 그럼요. 이게 저는 몰랐는데 남자들은 술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잖아요. 네. 근데 여자분들은 이제 옷을 사면서 푼다더라고요. 난 몰랐어요. 하루에 한 장도 안 산 적이 없다는 손님도 있었어요. 아,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맨날 산다 그랬어요, 옷을. 그래서 나한테 이제 버리시면서 아우 징그럽다고 이제 옷 그만 사야지 그렇게 말씀하시고도 또 불러요. 아, 단골이시네 예, 그런 예, 분들이. 예, 또 샀다고. 적게 나온 게 한 20-30kg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평균적으로, 예. 최소 수량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 저는 없어요. 원래 근데 저도 있었는데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그 20kg를 기준으로 20kg 이상만 가격을 쳐주고 20kg 미만은 가격을 안 쳐주고 무상수거만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20kg 기준이 있고 30kg 기준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양이 일단 부르면은 예, 부르면 일단 가고 적어도 뭐 금액이 적지만 다 요금을 드려요.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 차별화된.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조금 이점이 있는 장점이죠.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손님이 불러서 오늘 1,000원을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10,000원을 벌게 해줄 수도 있고 10만 원을 벌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적어도 가요. 오후 지금 시간이 3시? 예, 3시 좀 넘었네요. 3시 5분. 보통 이 시간이면 일가가 끝나요. 저의 일가는. 일과가 아예 끝나시네. 예, 일가가. 제 일이 끝나요. 물론 조금 더 바쁠 땐 늦게까지 할 때도 있는데 보통 지금 시간이면 끝나요. 일 끝나고 나서 좀 여유 시간이 좀 많으신 편이시네요. 예, 예, 이 직업이 그게 장점이에요. 이게 자기가 어떻게 스케줄 짜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저는 이 직업의 장점은 시간 활용이 좋다. 그 다른 데 있다가 일로 이사 왔어요. 이게 다 그럼 헌옷인 건가요? 예, 여기 있는 게 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맨날 보니까 모르는데 이렇게 처음 보시다 그러면 엄청 양이 많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모은 양인 거예요? 이거 한 2주 정도? 2주치가 되면은 요 정도가 쌓이는 예. 그 어떨 땐 더 다른 사람 물건도 받으니까 어떨 때 일주일 만에 쌓일 때도 있고 더 큰 데는 한 2, 3일이면 쌓인 데도 있고 그래요. 이 물건들은 언제 나가나요? 이 물건들은 이제 그 수출업체가 이제 배차를 해서 찌개차가 와서 찝어가요. 이제 올 때 됐어요. 한 다음 주에 올 거예요. 대표님 일을 하시면서 좀 다른 일 해볼까 이런 적은 없으시나요?
다른 일 많이 해보고 싶었죠. 제가 20대 때 이거를 좀 하다가 그만두고 나서 나중에 후회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계속해서 흥하든지 망할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느끼기에 똑같은 일을 10년 이상 이렇게 계속 하면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큰 이런 질병이 왔었잖아요. 그때 이 헌옷들이 수출이 안 됐어요. 왜냐면 이 헌옷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 가서 쓰이는 건데 수출이 안 됐었어요. 그때 많이 그만두고 싶었죠. 힘들었었어요. 그때 그만두고 싶기도 했는데 그 배달대행, 그때 배달이 많았잖아요. 배달대행 하면서 창고비 메꾸고 나가는 돈 메꾸고 해서 겨우겨우 버텼어요. 직접 대표님 배달까지 이제. 네, 그럼요. 배달대행하고 그때 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와이프한테 그만두자라고 했는데 와이프가 오빠 좀만 더 견뎌봐, 오빠 할 수 있어. 그래서 계속 하게 됐어요. 어려웠던 때가 있었네요. 그럼. 네, 그때 많이 질질 짰어요. 돈도 돈이지만 사실 직업적인 만족도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을 하시면서 보람되다 뭐 이럴 때가 있으신가요? 제가 헌옷수거를 가서 손님들 물건을 치워오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손님들이 너무 고맙다고 음료수를 주는 경우도 있으세요. 고생했다고. 그럴 때 좀 보람 차요. 그러면서 내가 돈을 이렇게 드리면 음료수 사 먹으라고 다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좀 보람 차요. 보시면 오늘 입은 것도 다 여기서 골라 입은 거거든요. 이렇게. 이럴 때도 보람 차죠. 이 슬리퍼는 사시는 겁니다. 이것만 샀고 요 위아래는 여기서 입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딱 맞는 거 잘 골라 네. 입으셨네요. 이게 보시면 이게 세트가 아니에요. 이게 세트 같잖아요. 근데 세트가 아니고 요걸 먼저 주워 입고 이걸 늦게 주워 입은 거예요. 좋은데. 네, 좋아요 이 직업이. 이 사업에서의 목표가 따로 있으실까요? 제 목표는 제가 전국을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헌옷 방문 수거로. 그래서 저는 어떤 걸 하고 싶냐면 각 지역마다 협력업체들을 모집을 해서 전수 창업 혹은 체인 사업을 해서 전국으로 우리 업체 이름이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협력사들끼리 같이 도와가면서 돈을 벌고 다 같이 잘 살면 좋겠어요. 그게 제 목표예요. 자영업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은? 제가 자영업을 먼저 하다 보니까 자영업을 하면 위기가 분명히 와요. 위기가 안 올 사람이 없어요. 그 자영업자분들 요새 많이 힘들잖아요. 그죠? 요즘 많이 망하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돈 버는 사람도 또 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안 됐을 때 환경 탓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요거 찾는 것도 맞긴 한데 그걸 찾지 말고 내 자신에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이 조금만 바뀌어도 사업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자영업자분들이시건 힘들 때가 오니까 그때 잘 극복하셔서 잘 견뎌내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담당 PD님 오늘 촬영 되게 재밌게 했고요. PD님 많이 고생하시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